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도몬 후유지 작가님이 지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인간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갔습니다. 지은이 도몬 후유지, 192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 도청에서 근무하다 작가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섭렵, 일본 각지에서의 정력적이고 면밀한 취재를 토대로 쓰여진 그의 저서는 역사의 사각지대에 묻혀있던 새로운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도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도쿄 도지사의 오른팔로서 행정적 수완을 마음껏 발휘했고 재직 중에는 아쿠타 가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그럼 머리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꾸면 되살아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시대 상황에 따라 몇 번이나 되살아나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그래서 그를 너구리 영감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구리 영감이라는 별명은 그가 많은 사람을 속이거나 농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복잡한 성격과 행동에 기인한다. 도쿠가와의 복잡성을 분석해보면 구성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만큼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쿠가와를 물체로 비유한다면 다각형이다.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게다가 어떤 빛을 비추어도 그 빛에 반드시 반응하는 확실한 무엇인가를 그는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은 그가 늘 여론을 중시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우리는 너구리 영감이라는 오명에 사로잡혀 도쿠가와의 이런 면들을 무시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는 세기말적 상황에 놓여있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도쿠가와는 여론을 중시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전략을 구사했는데 가장 큰 전략이 항상 안정된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정된 조직 위에 군림하려면 일단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다. 모든 면의 분단법을 활용한다. 한 사람에게 꽃과 열매를 함께 주지 않는다. 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한다. 상인의 검소한 생활, 계산 능력, 재능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 전략으로 삼는다. 도쿠가와 막부가 출범했을 당시 그는 두뇌와 몸을 분리했다. 두뇌 쪽은 자신이 맡고 몸은 아들 히데 타다에게 맡겼다. 쇼군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도쿠가와는 은퇴하고 순푸에 응고했다. 하지만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유유자적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여러 두뇌를 끌어모아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방면에 걸친 지혜를 짜내게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좋은 지혜를 실현하라고 에도의 히데타다 정부에 지시했다. 이 분단 방식은 그 후에도 줄곧 유지된다. 도쿠가와 막부는 바로 이 분단 방식에 근거하여 합의체제와 집단 지도체제를 관철한다. 이것은 농촌 공동체에 나타난 집단 지도체제의 모델이 되었고 나중에 로주 제도로 발전한다. 도쿠가와 막부의 모든 직책은 후다이 다이묘나 지키산들이 차지하게 돼
도자마 다이묘들은 막부 운영에 참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도자마 다이묘는 후다이 다이묘나 지키산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았다. 즉,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급여를 적게 주고 급여가 많은 자에게는 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도쿠가와는 인색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상인의 검소한 생활을 본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서 도쿠가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 검소한 생활을 했을 뿐이다. 인색한 것과 검소한 것은 어떻게 다를까? 인색한 사람은 절약하여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나 검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도쿠가와는 자신이 후자에 속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한편 계산 능력은 재정의 틀을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고 재능은 검소한 생활과 정확한 계산에 의해 모은 돈을 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쿠가와는 그렇게 모은 돈을 일본의 국토개발에 사용했다. 니코의 도시구에 가면 안쪽에 도쿠가와 사당이 있다. 도쇼구는 전체적으로 조각이 많은 건축물이지만 이 사당에는 특히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인 맥 조각이 많다. 100여 마리나 된다. 맥이 단순히 꿈을 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그곳 관리인은 맥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쇠붙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쇠붙이 중에도 무기라는 것이 있었다. 즉 도쿠가와는 죽은 뒤에도 평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도쿠가와는 병사를 한 명도 출정시키지 않았다. 새로 내려주신 간토 지방을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그는 이 침략 전쟁에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에 도쿠가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선에 나가 있는 일본 병사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호감을 느낀 조선은 사실은 국교를 단절하고 관계를 끊었어야 할 일본과 교류를 다시 회복했다. 이처럼 도쿠가와는 평화를 사랑한 인물이다. 도쿠가와가 가지고 있던 다면성 중에서 시대에 적응했던 면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간과해 온 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각도에서 쓴 새로운 도쿠가와론이다. 특히 그가 조직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사한 비정함에 역점을 두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리더가 많은 오늘날 끊어야 할 부분은 단호하게 잘라낸 도쿠가와의 얼음 같은 냉정함은 새로운 각도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도쿠가와의 인간학과 경영철학 2장 운과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3장 사람을 알아야 사람을 부릴 수 있다 4장 후계자 선택이 경영자의 능력을 결정한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도쿠가와의 인간학과 경영철학 조직을 26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한 노하우 천하의 지배자 세 사람의 역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각각 천하의 지배자로 불린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 경영과 비교해보면 그 세 사람 사이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존재한다. 우선 노부나가는 그때까지 존재했던 중세 이후의 낡은 가치관을 타파하고 파괴에 필요한 전략과 리더십을 선택했다. 히데요시는 새로운 가치사회 건설을 담당, 나름의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쿠가와는
두 선배가 한 일을 완성시켜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사람은 두견세를 소재로 하이쿠를 읊었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야 한다고 읊었고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야 한다고 읊었다. 그러나 도쿠가와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읊었다. 이 단시들은 그들 각자의 인간성과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즉 노부나가는 성격이 급하고 히데요시는 자신감에 넘치며 도쿠가와는 인내심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들이 천하를 얻은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시대를 살던 일본인들의 요구를 재빨리 파악하여 선견지명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역시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절대로 천하를 지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은 매우 뛰어난 전략을 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은 그들이 첨예하고도 유연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확실한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신뢰가 도쿠가와의 CI. 도쿠가와가 평생 동안 지키려 애쓴 것은 신뢰였다. 이를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신뢰를 기업의 CI, 즉 이미지 통합 전략으로 삼았다. 이것은 젊은 시절부터 긴 세월에 걸쳐 축적된 가치관으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오다가와 이마가와가에서 인질 생활을 했던 그는 강한 인내력을 갖추게 되었고 불우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그 덕인지 어린 시절부터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다. 10년 남짓 그를 인질로 삼았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교토로 떠나게 되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군대의 선두에 서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잘 완수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워 노부나가의 성을 몇 개나 함락했다. 그러나 노부나가 쪽이 우세했기 때문에 요시모토는 노부나가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된다. 이때 도쿠가와는 이마가와가를 나와 고향인 오카자키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시절 오카자키 성에는 이마가와 휘하의 부장이 성주로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카자키의 다이주지라는 절에 진영을 치고 성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부하들이 성으로 들어가자고 열심히 권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마가와가의 부장이 물러난 이후에야 비로소 성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마가와가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는 요시모토의 아들 우지 자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노부나가를 공격하자고 몇 번이나 권했다. 그러나 우지 자네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랜 세월 이마가와가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해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었다. 우지 자네에게 원수를 갚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영토인 미카와국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동맹이었다. 그리고 이 동맹은 노부나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결코 동맹을 깨는 일은 없었다. 그 때문에 도쿠가와는 의리 있는 인물이란 평을 받게 됐다. 그는 너구리 영감으로 불리고 있지만 너구리 같은 묘략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 히데요시를 물리친 오사카 싸움에서 너구리 같은 계략을 사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부하인 혼다 마사노부, 혼다 마사지미 부자가 꾸민 계략이었다. 물론 책임자로서 도쿠가와 자신도 동의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식의 비겁한 말은 하지 않았다.
어쨌든 너구리 영감이라는 평을 받으면서도 그는 태연했다. 말년에 이를 때까지 도쿠가와는 믿을 수 있고 의리 있는 인물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머리와 몸을 분리시킨 분단 전략. 이것이 현대에 맞춰본 도쿠가와의 CI였다. 즉, 도쿠가와 주식회사의 CI는 어디까지나 신뢰였고 그는 신뢰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그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도쿠가와 자신뿐 아니라 부하 전원이 책임지고 유지한다. 도쿠가와가 어떤 위기에 빠지더라도 신뢰를 잃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신들은 다른 다이묘 가문에서 얕볼 수 없게 강한 결속력을 유지한다. 즉 가신들은 강한 신뢰감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한다. 그러나 노부나가가 파멸한 이후 히데요시가 맡았던 건설기는 비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쉬운 시기였다. 노부나가는 덤프트럭 같은 관리를 했는데 그 리더십으로는 공포를 사용했다. 히데요시는 현장의 윤리나 도덕에 중점을 두고 부하들을 격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다가 유지와 관리를 위한 시기로 접어들자 전략이나 리더십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전체적으로 강력한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안정을 찾게 되면 윤리감은 정체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 특히 정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도쿠가와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 도쿠가와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단 정책이다. 우선 경영체제에서 머리와 몸을 분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쿠가와는 쇼군이 된 지 2년 만에 자신의 직위를 아들 히데타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권한을 전부 물려준 것은 아니다. 도쿠가와는 회장이 되어 쓴푸성으로 물러나 이곳에서 다양한 두뇌들을 등용한다. 신복, 학자, 승려, 외국인, 상인, 특별 기능 보유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지혜를 짜내라고 지시해서 나온 결과를 이번에는 정책으로 에도성에 있는 새로운 쇼군 히데타다에게 보낸다. 히데타다는 쓴푸성에서 나온 지혜를 실행한다. 말하자면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머리 부분을 쓴푸에 두고 몸과 손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에도에 둔 것이다. 양쪽의 연락은 혼다 마사노부, 혼다 마사즈미 부자가 맡았고 실행기관인 에도에서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었다. 도쿠가와가 사망한 후 히데타다도 이 방법을 답습하여 아들 이에미스에게 간섭을 많이 했다. 히데타다가 사망한 이후에야 이런 이원 경영체제가 사라져 요즘으로 치면 회장이 가지고 있던 결정권이 사장에게 넘어갔다. 회장은 사장실에 걸려있는 액자 안에 사진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꽃은 주어도 열매는 주지 않는다. 도쿠가와의 분단 경영은 다이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다이묘들을 상대할 때 꽃과 열매를 동시에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꽃은 권력이고 열매는 수입이다. 권력을 가진 다이묘에게는 급여를 적게 주었고 그와 반대로 급여를 많이 받는 자에게는 요직을 주지 않았다. 꽃, 즉 권력을 가진 그룹은 후다이 다이묘라고 불렸고 열매, 즉 많은 급여를 받는 그룹은 도자마 다이묘라고 불렸다. 후다이 다이묘는 도쿠가와가가 미카와국 마스다이라이에 있을 때부터 충성을 다한 부하가 대부분이고 도자마 다이묘는 과거에는 노부나가나 히데요시를 받들고 있다가 정사 변화에 따라 도쿠가와의 가신이 된 다이묘들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